여러분 1월 9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미국 대법원만 바라보던 그날 사실상 경제전쟁의 종전이냐 확전이냐를 결정지을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기로 한 날이었죠. 만약 무효가 확정됐다면 지금쯤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였거나 혹은 트럼프노믹스의 붕괴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대법원이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닫았을까요?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1월 14일 거대한 폭발을 위한 전략적 침묵일 뿐이죠. 안심하셨나요? 그 방심이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먼저 녹일 겁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자동차 주가까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단 며칠 만에 결정됩니다. 오늘 머니페이퍼가 14일 이후의 대격변을 정밀 타격하겠습니다. 평생 자산을 지킬 마지막 방어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머니페이퍼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페이퍼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뉴스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관세가 오르면 안 좋다 수준의 겉핥기식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적금은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 확실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9일 보류 결정의 진짜 속내부터 14일 판결 이후 벌어질 3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살길까지 이 영상 하나만 완벽히 이해하셔도 앞으로 1년 동안 벌어질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여러분은 상위 1%의 정보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운명의 1월 14일 그 막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지연입니다. 왜 9일에 끝낼 수 있었던 일을 14일로 미뤘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첫 번째로 법원의 침묵이 주는 소름 돋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서 판결이 보류된다는 건 재판부 내부에서도 이건 건드리면 터진다라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미국 보수 성향 판사들과 진보 성향 판사들 사이의 기싸움이 극에 달해 있다는 후문이 파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사법부가 국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압박을 넣고 있고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두 번째 9일과 14일 사이 그 5일의 간극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5일이라는 시간은 금융시장에서 영겁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을 할까요? 아마 물밑에서 대법원을 설득하거나 혹은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짜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시장은 이 5일 동안 극도의 눈치 싸움을 벌이겠죠. 실제로 지난 9일 판결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요동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많은 분이 하시는 착각인 보류는 곧 기회인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많은 분이 판결이 안 나왔으니 일단은 악재 해소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소식, 즉 불확실성이에요. 9일에 판결이 났다면 매를 먼저 맞는 격이었겠지만 이제 14일까지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월가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9일의 보류는 사형집행 유예와 같다. 하지만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 14일 시장은 더 큰 충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이 관세라는 녀석이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관세를 매기겠다는데 왜 법원이 태클을 거는 걸까요? 이 내막을 알아야 14일 판결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주와 헌법이 정면 충돌하는 그 뜨거운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 아픈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왜 미국 대법원이 감히 그 기세등등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해야 14일 판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 정의부터 해보죠. 세금은 원래 누가 매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을 보면요.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관세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역확장법 제23비조라는 마법의 카드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대통령이 긴급하게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조항이죠. 여기서 오해와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사인 한 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입 자동차나 반도체가 정말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가, 아니면 그냥 돈 더 뜯어내려는 핑계인가 하는 점이죠. 법원이 만약 트럼프 더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어 라고 판결한다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관세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는 트럼프의 관세 독재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75년 포드 대통령이 석유 수입 부과금을 매기려 했을 때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지금의 트럼프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이 권한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의 가상 대화를 재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재판관이 대통령님, 한국산 철강이 어떻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거죠? 라고 묻자 정부 측 변호인은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탱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재판관은 다시 묻죠. 하지만 지금 관세를 매기려는 대상은 소비재인 가전제품과 자동차 아닙니까? 그것도 탱크 만듭니까? 이런 치열한 논쟁이 지금 대법원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헌법 전쟁인 셈이죠. 시나리오를 들으니 벌써 등골이 서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글로벌 지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기둥 삼성전자와 현대차입니다. 이 두 기업이 14일 판결에 따라 어떤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될지 제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부터는 진짜 집중하세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14일 오전 10시 판결문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최세하는 관세 무효 판결이 나는 시장의 대폭등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이건 그야말로 슈퍼 호재입니다. 나스닥과 코스피는 수직 상승할 겁니다. 특히 관세 직격탄을 맞을 준비를 하던 수출주들이 상한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커요. 달러 강세 현상도 즉각 꺾일 겁니다. 원 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50원 이상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트럼프도 법 위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안도감이 지배하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할 겁니다. 차세비는 관세 합헌 판결이 나는 공포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맞다라고 판결한다면 이건 트럼프 리스크가 트럼프 상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될 거라는 공포에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부터 무너질 거예요. 부품 수입 단가가 다 올라가니까요. 미국 내 물가는 미친 듯이 솟구칠 것이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관세 25%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수익성이 반토막 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차세 치는 부분 인용 혹은 판결 연기라는 피마르는 불확실성 시나리오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거나 또 미루는 경우죠.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요동칠 것이며 개미들은 갈팡질팡하다가 기관들의 단타 놀이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9일의 보류 결정이 이미 이 전조현상이었죠. 자, 이제 남의 나라 싸움 구경은 끝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예요. 1월 14일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의 명운이 갈리거든요. 먼저 현대차의 조지아 딜레마를 보죠. 미국에서 만드니까 괜찮다? 이건 오해입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기계예요. 조지아에서 조립을 해도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온다면 그 부품에 관세가 붙는 순간 가격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만약 25%의 보편 관세가 부품에도 적용된다면 차량 한 대당 생산 단가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뛸 수 있습니다. 결국 차 가격을 올려야 하고 미국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의 텍사스 패러독스도 심각합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트럼프는 관세 무서우면 와서 지어라라며 협박하죠. 관세가 합헌이 되면 삼성은 미국 생산을 서둘러야 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비싼 인건비와 전기료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곤두박질 칠 겁니다.
어느 대기업 전략기획실의 가상대화를 들어보세요. 상무가 묻습니다. 14일 판결 몇 시지? 팀장이 답하죠. 한국 시간 15일 새벽입니다. 관세 25% 확정되면 멕시코 라인 다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14일 판결은 기업들의 이익 지도를 통째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펜이랑 노트를 꺼내세요. 생존 매뉴얼 3단계입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관세 면역력을 테스트하세요. 대미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자동차, 부품, 철강 종목은 위험군입니다. 반대로 내수 비중이 높거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100%인 기업은 안전군입니다. 두 번째, 14일 변동성 매매를 주의하세요. 판결 직후 주가가 튄다고 따라붙는 뇌동 매매는 금물입니다. 기관들의 로봇 매매에 개미들이 물량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세 3일은 시장의 해석을 기다리세요. 세 번째, 포스트 관세 시대의 주도주를 선점하세요. 위헌 판결 시엔 억눌렸던 현대차, 삼성전자의 보복 랠리를 합헌 판결 시엔 이미 미국 내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 중인 진짜 미국 현지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달러를 사야 할지 묻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합헌 시 달러 폭등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고점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달러 자체보다는 금이나 미국 국채 ETF 같은 안전자산을 섞으세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낸 돈에 대한 엄청난 전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미 낸 관세는 돌려받나요? 현재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관세가 약 1,335억 달러, 우리 돈 180조 원에 달합니다. 위헌 판결 시 집단 소송이 이어지겠지만 정부가 환급 절차를 10년 이상 끌 가능성이 큽니다. 이겨도 받기 힘든 돈일 수 있다는 거죠.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이 있나요? 네, 직접적입니다. 가구당 연간 약 1,4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국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리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승복할까요? 백악관은 이미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3글 1조를 동원해 이름만 바꾼 관세를 다시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주목하세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중국은 원자재 수출을 통제할 것이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공장을 지어놓고도 멈춰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대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준다면 유럽과 한국, 일본의 반관세 동맹이 결성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물류망 수혜주가 탄생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일 당일의 대응 스케줄을 짚어드립니다. 오전 8시 뉴욕 증시의 공포 매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나스닥이 많이 밀렸다면 시장은 이미 하폰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때 신용이나 미수 물량은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국내 증시는 관망하세요.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새벽을 대비해야 합니다. 1월 15일 새벽 판결문이 공개되면 외신 헤드라인을 보세요. 합헌 시엔 달러 인덱스를 체크하고 안전자산으로 피신하세요. 위헌, 시엔 폭등을 즐기되 초반 30분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 3줄입니다. 첫째, 1월 14일은 향후 4년의 경제룰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둘째, 결과에 따라 공략할 종목을 미리 분류하세요. 셋째, 판결 직후에 뇌동매매를 피하고 3일간의 시장 소화 과정을 지켜보세요.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표시하세요. 그 종목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 1월 9일의 보류는 폭탄의 타이머가 잠시 멈춘 것이었을 뿐 이제 그 타이머는 14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오늘 이 긴 영상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4일 새벽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긴급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우리가 지킵니다. 머니페이퍼였습니다. 14일에 뵙겠습니다.